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큐 여보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상전화의 이상노 멘토님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뵙네요. 자, 여러분 오늘 시장 자체가 좀 반등이 양시장 모두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전일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좀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 자체도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자체도 동반적인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시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 대비 좀 강한 상승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낙폭 과대된 조선주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관련주들, 지수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현재 시간 기준의 시장 자체가 좀 강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성노 멘토님, 네. 오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간단하게 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애병군 멘토를 대신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연했는 만큼 여러분들의 종목을 확실하게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셔야 될 텐데, 자, 일단 시장 자체, 어제의 하락 자체가 너무나 큰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의 이 반등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산업동향 지표상 이번 10월달에 바로 수출이 동향이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수출이 20%가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대유럽이 어느 정도 유럽 자체가 경기가 회복되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4분기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 부분 자체가 자동차라든지 무선 통신기기, 그리고 섬유 의복, 그리고 음식료 업종을 통해서 상승 모멘텀 자체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 자체는 산업 동향,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죠. 그만큼 기관의 매수세 자체는 심증 말고 물질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더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장이 연출될 수 있다. 단 코스닥은 중소형주 장세가 아닙니다. 소형주 장세로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수급적인 부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에 의한 수급보다는 개인들에 의한 수급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작은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격 매수보다는 저가 매수세로 임하시는 전략이 가장 타당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간 기준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의 흐름부터 좀 살펴보고 가겠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 자체는 전일 대비 10.95포인트가 상승해서 2046.19포인트를 보이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체별 동향을 좀 먼저 좀 살펴보고 가겠는데요. 자, 현재 시간 기준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7억 원 정도의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4일 만에 순매수에 가담해지면서 894억 원 순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동반적인 매도를 보이는데 오늘 좀 많은 물량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646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개인과 외국인들은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의료 증밀 업종이 무려 5.4%까지 업종 상승률을 강하게 좀 보이면서 업종 상승률 탑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수 장비 업종도 3.2%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 및 금속 업종도 3%대의 업종 상승을 보이면서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업종 자체가 하락 업종보다 상당히 많은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 같은 시장의 흐름 속에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한 4개 정도 업종이 있습니다. 통신 업종이 2%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도 1.5%대까지 업종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비금속 광물 업종도 1.2%의 업종 하락을 보이고 있고, 보험
유통업종도 미미하지만 0.1% 정도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전일 대비 28,000원 정도가 하락해서 135만 5천 원 현재가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차가 2.5%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16만 원 선까지 회복시켜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에 16만 2,500원 현재가 보이는 모습이고요. 기아차도 오늘 4.8%나 강세를 보이면서 무려 58,400원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 현대차와 비롯해서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동반적인 흐름을 보이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두 종목이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일 좀 강하게 보였던 SK하이닉스도 0.7%까지 하락을 보이면서 31,900원 현재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미미하지만 1.4%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31만 9천 원 현재가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무려 5%대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종목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락 구간 속에서 코스닥 시장 자체도 반등 일단 성공했습니다. 1.35포인트 상승해서 681.37포인트 정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기관 투자자가 3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면서 355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도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51억 원 정도의 규모니까 전일 매수율 대비 좀 절반 정도의 매도로 전환한 그런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들만이 유일하게 4일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는데 현재 시간 기준에 437억 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좀 가담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동향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도 하락하는 업종보다는 상승하는 업종이 좀 많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현재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탑픽 업종 같은 경우는 금융업종이 2.7%대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통신장비 업종도 2.02%의 업종 상승률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업종이나 출판, 매체복제, 오락, 문화, 디지털 컨텐츠 같은 업종들도 1%대까지 업종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적지는 않은데요. 현재 방송 서비스 업종이 1.6%,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도 1.4%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화학, 건설, 운송, 그리고 섬유, 의료 업종들도 1% 정도 전후한 시점에서 업종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셀트리온이 현재 0.2% 강보 합세를 보여주면서 75,800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 카카오는 11만 1,300원 정도 보합정권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수는 3.6% 올라서 34,500원의 현재가 보이고 있고 CJ ENM이나 메디톡스 그리고 코미판 같은 경우는 조정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오늘 모처럼 파라다이스도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4.3% 강세를 보이면서 22,700원 현재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을 좀 살펴보니까 거래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낙폭 과대된 조선주와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강세가 드러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자체가 그다지 크게 유입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불확실성 자체는 12월 달에 미국 금리 인상과 같은 부분들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여전히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오히려 조정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 관점에 우리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좀 힘을 내시고 좀 적극적인 그 매매에 임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문자 상담하기 전에 전화번호와 그리고 문자 번호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자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뭐 네. 짠 듯이 곧장 전화가 오네요. 먼저 받아보시겠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시청자님. 예, 예,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예, 네, 어떤 종목 제일 궁금하세요? 한국정보인증, 예. 한국정보인증. 예, 예. 얼마에 사셨습니까? 18,000원, 예. 14,000원요? 18,000원. 18,000원요? 예, 예. 아, 그래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40%에서 오늘 20% 매도했거든요.
아, 오늘 매도를 하셨고. 매도를 했다고, 예. 예. 한 40%서 오늘 20%를 매도를 했다고 조금 전에, 예. 그래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그 20%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궁금하신 내려오고 거죠? 사라고, 예. 예, 그래요. 자, TV 볼륨을 낮춰주시고, 화면을 예, 보시고 TV 전화 안 통화를 봅니다. 받으시면 전화만 됩니다. 받습니다. 예, 예. 예, 그래요. 예. 상당히 감이 멉니다, 지금. 예, 자, 예. 지금 일단은 한국 정보 인증 한번 같이 예. 보실 텐데, 자, 일단은 요 종목군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언제까지 빠질 수 있냐면, 예. 자, 하단에 요 자리가 얼마냐면 이제 1,500원. 예.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예. 간단하게 이게 21,000원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예.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약 50%에서 45% 정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이제 1,500원, 11,000원 그런 가격대예요. 예. 자, 그러면 거기까지 내려가겠죠, 주가는.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까지 혹시나 뭐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21,000원 이상 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시청자님이 1,500원까지 만약에 빠진다. 버티실 수 있겠어요? 예, 내가 반은, 물 타가지고 있다가 반은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1,500원에 11,000원 따서 살 겁니다, 그러면. 아, 밑에서. 그래요. 그러면 예, 그렇게 예. 하실 것 같으면, 예. 일단은 저는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뭐, 어머님이 네. 그렇게 확고하게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무리해서 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요 종목이 언제까지 빠지냐면, 1,500원, 예. 11,000원 그 정도까지는 무조건 빠집니다. 예, 예. 예,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서 횡보가 들어가는데, 예. 요 자리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달에서 3달 내지는 횡보가 나오고 난 다음 반등이 나타나서 15,000원까지는 올라가요. 예. 기본적으로. 예. 그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도합해서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아, 지금부터 이렇게 한 12월 달까지, 기다리면 되네. 좀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되네, 예. 12월 달까지 본다면 지금 파는 게 맞죠. 아. 예, 당연히 예. 그때까지 못 올라가요. 예, 예. 그때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년에 4월달, 5월달 또다시 테마성 재료들이 들썩거릴 때 예, 예. 그때까지는 가격대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에 대한 부분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아, 그럼 뭐, 아니, 1,500원, 10,000원 정도 오면은,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게? 고기 빠지는 데는 이제 금방 빠집니다. 지금부터 투매 나타납니다. 예? 그게 한 1월달, 12월달 사이에는 10,000원까지 내려가 있을 거예요. 아, 그때까지, 예. 예, 예. 예, 예. 아, 빠지고 내년 봄까지 올라오겠다, 이 말이네, 예. 그래요. 좀 길게 잡으세요. 내년 6월달 예, 돼야 예, 돼요. 예.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예, KB손해보험요. KB 손해보험. 예, 예.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25,620원에 20%입니다. 25,620원에 20%요. 네, 네. 예. KB 손해보험 혹시 매수하신 뭐 사유가 좀 있으신가요? 소개를 받아서 사긴 했는데, 네. 오래됐거든요. 소개를 받아서 오래 들고 계신다고요? 예, 많이 오래됐어요. 한 1년 일전에 그러면 3만 원 이상 돌파가 했을 때도 매도하지 않으셨네요, 그죠? 예, 예. 일전에 제가 8월 한 10일경 정도 기억이 나는데요. 예. 매주 목요일마다 그 목요일 리포트를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예. 그때 제가 보험업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메르스 사태의 여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손해율 자체가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같은 경우 손보주나 생보주 중에서 또 금리에 좀 민감한 부분이 또 손보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 또 손해율이 하락하는 그 구간 속에서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동부화재라든지 또는 현대해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신고가를 많이 경신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제가 KB 손해보험 자체를 그때 언급해드리지 않았던 이유 자체는 KB 손해보험 자체가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좀 적자예요.
네. 적자를 좀 전환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못해서 그때 이 종목을 좀 제외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 정부에서 하반기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서 보험과 관련된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정책적인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KB손해보험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들고 오랫동안 오셔서 일전에도 팔지 못하셨는데 현재는 이익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익 구간인데 오늘 현재가가 28,450원, 20% 들고 계신데 자, 최근 오늘 장중의 고점 자체가 얼마입니까? 29,100원을 고점을 찍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 종목의 차트를 보이시죠? 네. 예, 주봉상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역시 29,000원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네. 29,000원의 가격대 자체를 일단 실적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업황 자체에 대한 호조세 때문에 KB손해보험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고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세 대신에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단발로 끝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29,000원의 매물대를 좀 소화를 해내야 된다. 그죠? 오늘 같은 경우도 29,000원 뚫었다가 지금 밀려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익이 나 있는 구간이지만, 또 예전에 3만원대 팔지 못해서 그때 이상만 가더라도 팔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예, 일단은 익절가 좀 잡아드릴게요. 익절가를. 네. 아무래도 이제 주가 자체가 29,000원대 매물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고 가면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네. 저는 현 가격대에서 28,000원 가격대 정해드리겠습니다. 익절가를요? 예, 익절가를 28,000원 잡아드리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기관들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과 내일 정도 만에 29,000원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게 됐을 때 네. 29,000원이 돌파가 되어지고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된다면 저는 한번 직전 고점 정도 수준까지 한번 좀 내다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수익도 수익이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그 수익 마진을 확보해야 되니까 28,000원 익절가 잡아드릴 테니까 조금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제가 보기에는 큰 폭으로 윗골을 달면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하루이틀 정도 좀 더 추이를 더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고점 한 3만원 정도까지는. 그렇죠. 3만원 정도 돌파만 이 종목이 동부화재나 현대해상처는 실적도 괜찮았다면 저는 좀 더 조금 중기 관점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미 그 종목들이 신고가를 보여주고 나니 후발주로 올라오는 종목이거든요. 네. 물론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 그룹에 또 노이즈가 좀 걸려 있는 모습이고, 물론 롯데 손보도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건 사실인데, 일단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번 상승 시점을 그 정도로 일단 보시고, 만약에 직전 고점 3만 원을 또다시 돌파한다면 3만 원 익절가를 잡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제가 한번 네, 한번 받아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성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바이오 스마트. 바이오 스마트시고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매수가는 8,800원 정도 되고요. 비중은 25%. 25%. 네. 8,800원 25%. 예.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거 사고 나서 계속 떨어져서 조금 더 사기는 샀는데 20% 갖고 있다고 5%를 더 샀는데요. 예. 그래도 계속 안 가겠다고 이렇게 떨어지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서 선생님한테 그래요. 여쭤봅니다. 파실 수 있겠어요? 뭐 팔아야 되면 팔죠 뭐. 그래요. 그럼 파셔야 돼요. 그럼 팔죠. 예, 파셔야 얼마에 되고. 팔았으면 좋겠습니까? 자, 일단은 이 바이오스마트가 예. 시세가 한번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예. 자, 이 시청자분들이 쉽게 한 개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가 권역이 22,000원이었다. 그죠? 예, 예. 22,000원이었는데 주가가 자, 만원대 밑에 이 자리에서 이제 정지가 됐어요. 그게 6,700원, 6,800원짜리예요. 예. 자, 그러면 그 자리를 찍고 난 다음 6,700, 6,8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100% 가까이가 올라왔어요. 어.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이 상승, 예. 이 상승 자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지금 조정이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전고점 자리를 이 자리에서 깨지 못했기 때문에 자, 여기부터는 이게 파동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A 파동, 조정 파동이고 B 상승 파동, C 다시 한번 조정 파동이에요. 근데 C 파동 자체는 우리가 이론상 A 파동 밑에까지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자리 자체가 또다시 한번 더 깨진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자리 밑으로 깨져가지고 언제까지 내려가냐면 요 자리 1차적인 매집이 이루어졌던 5,000원 자리까지 내려오겠죠. 네. 자, 5,000원 자리는 또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 중요한 자리냐면 자,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넓게 한번 보시면 앞에 있던 이 전고점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갔던 자리예요. 네. 네. 그러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붙여서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얘들이 시초적으로 매집을 했던 가격대인데 이 자리는 지켜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이오 스마트의 업황은 살아있기 때문에. 네. 대신에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자, 네. 상단에 있는 요 자리가 또 저항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5,000원, 10,000원 왔다 갔다 거리는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이 7,700원인데 8,800원. 8,800원인데 지금 자리가 7,700원이잖아요. 아, 예. 그러면 결국에는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사실 뭐 그냥 뭐 미적지근하게 뭐 왔다가 또다시 힘없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되풀이될 확률이 높다라고 예. 받아들이시기 맞겠죠. 그러면 자, 요 자리 되겠네요. 요 자리. 그러면 위에 있는 뭐 이런 자리가 다 지금은 저항입니다. 그러면 8,700원, 8,600원 예. 희망을 조금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리 대신 결국에는 팔아야 되는 종목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글쎄, 결국 팔아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어느 자리에서 제가 팔으면 그래도 좀 덜 손해를 봐야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의 능력을 시험을 해보면서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8,500원 이상을 한번 튈 것 같아요. 그게 그래요? 한 일주일 안에는 나타날 수 있는 파동입니다. 아하. 근데 그 자리 자체가 윗꼬리가 네. 달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은 다 저항이에요. 아하, 예. 그러면 장중에 보고 있다가 과감하게 팔고 넣으시고 대신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리 밑에 이 자리죠. 그 자리 얼마냐면 자, 밑에 이 자리가 지금 7,500원. 네, 7,500원인데 7,500원이 깨지면 그때는 가차없이 그냥 비중 축소를 해버리세요. 아하, 예. 네, 반등을 기다리지 마시고 아, 예. 네, 그렇게만 보시고 대응을 조금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지금 다시 반등 넣은 가격대는 8,500원에서 8,700원 그리고 다시 한번 하단의 손절가는? 가격대는 7,000원이 이탈 가격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7,500원, 손절가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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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영어무역예. 영원무역. 예. 매수가 얼마입니까? 57,000원에 20%예. 57,000원에 20%를 보유하고 계신다. 예. 아, 멘토님 전번에도 또 만났는데 또 만나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일단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섬유 업황을 좀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그때 예. 이제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이나 한섬이나 LF, 뭐 휠라코리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아마 말경에 7월 한 23일경에 업황 분석을 해드리면서 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영업무역이. 딱 사고 나니까 일단 팍 내봅니다. 그러니까 7월 23일 날 그때만 해도 가격대가 53,000원대 머물렀던 가격이 예. 72,2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눌림목을 조정을 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뭐 탑5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 종목이 또 반등을 주긴 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9월달 들어서 우리가 이제 TPP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이 공장이 그 영업무역 같은 경우나 또는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OEM 관련주 중에서 상당히 성장성은 있는데 이 종목 자체가 실질적으로 TPP와 관련된 우리나라가 빠지면서 그래도 베트남발과 관련된 그 지역에 생산 제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발 미국행 수출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드러났었어요. 예. 그런데 그날 오히려 이 종목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이 이 같은 재료가 나오면서 오히려 물량을 매도를 해버렸었어요. 그래요. 다 오리들만 팍 내리부대, 예. 그러게요.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이틀간 주가가 좀 빠지고 난 다음에 좀 많이 빠졌어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는 OEM 관련주들이 아웃도어 시장 자체가 좀 과부하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3분기 실질적인 그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는 실적이 괜찮아요. 예. 영업이익. 대신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익 자체가 한 900원대 초반이면
3분기 영업이익이 한 800억 원대 정도니까 실질적으로 시장 예상치 전년 동기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낮다. 이와 판단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밀려버린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저는 이 종목을 만약에 단기적 관점에서 놓고 보지 않는다면 예. 분명히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영업무역이. 예. 그럼 지금 가격대에서 던져버린다? 저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신자님께서 57,000원 20% 보유 비중 갖고 계신데 예.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지금은 아니고요. 예. 여기서 뭐 더 빠진다는 개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좀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예. 직전 저점 자체가 한 44,000 정도 부근이니까 예. 이 저점을 한번 깨고 들어오든지 예. 아니면 깨기 직전에 좀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건데 바닥은 얼마까지 보면 될까, 예? 저는 많이 밀려도 4만 원에서 깨고 이렇게 떨어질 종목은 아니에요. 예. 많이 밀려봐야 4만 2, 3천 정도 수준이 아니겠는가 보여지는데 4만 2천 대도 제 매수는 하지 말까, 예? 이제 저점을 찍고 돌아설 때 예. 좀 매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도 팔고 있고 예. 기관도 팔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주가 자체가 어느 맥점이 들어올 때까지 조금 더 팔고 난 다음에 저점에 다시 사겠다는 의도가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점에서 물타기 해버리면 또 돈이 묶여버리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2, 3일 정도 반등이 들어오면 예. 그때 아마 조금 더 물량을 담아가시는 게 좋겠고요. 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예. 중장기 관점에서 지금은 보유 전략을 세워주시고 예. 향후 저점을 좀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한 2, 3일 정도 추세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 확인되면 예. 그때 비중이 20%니까 10%나 15% 정도 더 담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중계적 개념에서 놓고 보신다면 충분히 그 매수가 가격대 물타기 하시면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는 가격으로 하려면 이 시간 오래 걸리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올해 아마 그 신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바로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요. 예. 3분기보다 이제 내년 이제 비수기 약간 접어들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정도에서는 또 실질적인 수익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좀 먼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뭐 길게 갖고 가셔도 손실 보는 종목은 아니니까 예. 조금 포트폴리오상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죠?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는 종목 문자가 와 있는데요. 문자 좀 빠르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림산업을 59,000원에 비용 20%를 보유하고 계시고 744 하나번님이 문의를 하셨네요. 대림산업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000원에서 사셨고 가격대도 상당히 잘 잡으셨습니다. 59,000원 잘 잡으셨고 자, 지금 자리는 바닥을 잡아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부터는 시세에 대한 최소 100% 이상을 보시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대림산업이 어떻게 이제 변할 수 있냐면 제가 패턴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요런 회사 LG화학 제가 추천했던 종목군이죠. 23만 원에 추천해드렸는데 요 가격대나 지금 대림산업의 가격이랑 비슷해요. 그러면 그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최소 40만 이상 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대림산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가 자체가 바닥권역을 다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주봉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떤 자리까지 갈 수 있을지 요 자리까지 가능하겠죠. 그 자리가 95,000원, 96,0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좀 더 강력하게 홀딩하고 계십시오. 이 종목 많이 갈 수 있는 종목군이고 바닥은 이미 나왔습니다. 바닥 상당히 잘 잡으셨고 다음에 또 이런 바닥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전문가가 아니면 힘듭니다.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이 종목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0만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기준에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무려 12.46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2047.50포인트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동시효과인 만큼 약간의 변동성이 있지만 일단 상승 흐름 자체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코스피는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만이 적극적인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897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1,047억 원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미미하지만 109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쌍끌이 매수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시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역시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5% 하락해서 134만 8천 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최근에 많이 올랐던 만큼
당겨진 조정권 정도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 2.5% 강세를 보이면서 16만 2,5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전력도 2.5% 강세를 보이면서 5만 2천 원 마감 예상이 됩니다. 삼성물산, 보합권 현재 마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0.7% 정도 약보합권을 보이면서 31,900원 현재가 보이는데요. 약간 미미한 조정으로 오늘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동반지 강세를 보이는데 현대모비스는 3.3% 그리고 기아차는 4.8%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예상 체결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미미하지만 1.27포인트 상승해서 680.28포인트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680포인트대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362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과 달리 상반된 포지션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343억 원 순매도, 외국인들도 마이너스 2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오히려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수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75,600원의 보합권 마감 예상이 되고요. 카카오는 미미한 조정입니다. 0.09% 약보합권을 보이면서 11만 1,200원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서와 메이토스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CJ ENM 같은 경우는 1.4% 하락해서 84,20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는 1% 올라서 16만 4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로에는 1.5% 강세를 보이면서 79,900원, 8만 원 선이 눈앞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파라데스는 여전히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4.8% 올라서 22,800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코미팜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게임주 가운데 컴투스는 1% 상승해서 11만 6,5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 기아차, 자동차 관련주들이 판매 호조에 따라서 강세를 보이는데요. 현대차가 2%,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2%, 기아차는 좀 더 실적과 함께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4.8%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글로비스도 최근 낙폭을 크게 키웠다가 3.6% 오름폭을 보이면서 19만 9,500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특징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초록뱀이 최근 들어서 강하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육상증자 성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 이후에 약간 탄력이 둔화되면서 4%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6,390원 마감 예상됩니다. 자, 다음 또 특징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 관련주가 최근으로 강세를 보이는데요. 삼계탕과 관련된 부분이 중국의 수출길이 열린다는 얘기 때문에 급등을 보이는데 하림이 17% 급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동우도 7.2% 강세를 보이면서 4,610원, 마니크는 무려 상한가까지 급등하면서 959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특징 하나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의 12월달 컴백 소식이 전해지면서 DI가 또다시 모처럼 급등세를 보여주는데요. 전일 대비 11.67%가 강세를 보이면서 9,570원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특징을 살펴보겠는데요. 호텔신라 4분기 실적 회복과 함께 하는 전망치가 전해지면서 4.6% 강세를 보이면서 11만 3,500원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클로징벨이 올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자체도 일단 다소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현재 마감 클로징벨이 올리면서 12.48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2,047.72포인트로 마감이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도 2.34포인트 올라서 682.35포인트를 보이면서 680포인트대가 견조하게 좀 지지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최근에 했던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대두가 되면서 다소 한번 삼성전자나 일정 부분 특별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던 반면에 전일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수 좀 많았던 그런 모습인데 좀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이 되겠는데요. 자, 여전히 시장 자체는 우리가 저금리 시장 속에서 역시 상승 기조가 아직은 추세가 꺾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흐름 속에서 같은 테마, 같은 업종, 같은 섹터별에 있는 종목들도 차별적인 흐름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역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실적이 좋지 못한 종목군에 비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 관점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한번 제가 받아볼까요? 받아보시겠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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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어떤 점을 궁금하시? CJ 제일제당 37만 5천 원에 15%입니다. 37만 5천 원에 예, 예. 15%요. 예. 네, 목소리가 좀 힘이 없으시니까 좀 빠진 것 같아요, 주가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35만 8,500원에 마감이 되었으니까 거의 한 뭐 2,000원 정도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죠? 네. 자, 일단 CJ 제일제당의 추세가 최근 들어서 좀 흐름이 좀 좋지 못한 것은 일단 거래량 자체가 뭐 좀 들쭉날쭉한 모습 가운데 확실하게 매수 수치가 좀 없어요.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팔았다면 실제로 개인들의 좀 밑에 저가의 매수에 가담해주는 모습 드러나야 되는데 개인들도 샀다 팔았다는 모습이고 또 외국인들도 좀 물량을 매도하고 있고 또 기관들도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CJ 네. 제일제당이 좀 추세가 조금 밀렸던 그런 모습인데요. 네. 자, 이 종목은 어차피 매수하셨던 가격대는 좀 많이 빠졌다고 판단해서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매수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밀렸다가 오늘 반등이 좀 들어왔는데 뭐 굳이 이 종목 크게 걱정할 만한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한 5% 정도 더 살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매수 가담하셔도 무리가 없는 가격대예요. 지금 이제 손실 보고 계시니까 손이 잘 안 나가시죠? 그죠? 한 5% 좀 더 살까 싶어서 대표님한테. 네, 좀 더 사셔도 되고요. 다만 예. CJ 제일제당의 주가 자체가 여기서 애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단기간에 크게는 많이 못 가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박스권의 등락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예, 어차피 주가가 저점 구간 자체가 36만 원대 정도 가격대가 지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가격이 지지가 되면서 반등을 계속 시도했지만 40만 원대 안착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전에 8월 달에 주가가 이제 지수가 같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무너질 때 이때 물렸던 물량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물렸으니까 본전 가격이 오니까 또 팔고자 하는 심리가 강한 그런 가격대예요. 40만 원 가격대가. 그래서 그 가격대 안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약간 이제 대형주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차별화되면서 밀릴 때 CJ 제일제당 같이 밀렸던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차트 보이시죠? 네. 이게 파란색 부분이 481선 지지 라인입니다. 네. 이게 대세 지지 라인이죠. 이 가격대가 깨어지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이 가격대 한번 깨고 난 다음에 커지는 못하니 반등은 들어오는 구간인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물타기를 하신다면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관점에서는 좀 중기적 갖고 가더라도 38만 원대를 바로 다이렉트로 돌파하기 좀 힘들다. 예. 짧은 기간 안에는. 그러면 물타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38만 원 정도 오게 되면 이익 구간이 드러나겠죠. 네. 그죠?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네네. 한번 추세가 한 번 더 밀릴 구간이 또 있을 거예요. 그 구간에 다시 한번 잡아 들어가기 좋지 않을까. 그럼 이번에 만약에 물타기를 하신다면 목표치를 38만 원 정도로 놓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그렇게 보시고 한번 팔았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이 재차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가격대, 최근의 저점자 가격대가 쌍바닥 패턴을 좀 찍어주든지 아니면 직전 저점보다 약간 높은 저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쌍바닥 패턴을 보이고 좀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이 있죠. N자형 패턴을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구간이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이 종목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빠른 종목을 좀 사고 싶다. 그러면 CJ 제일제당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는 좀 약간 중기로 봐야 되고. 잘못 샀어요. 뭐 그렇게 너무 잘못 사신 건 아니고요. 그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조금 오늘 가격대 뭐 35만 5천 원 정도 전후. 35만 5천 원. 예. 그 정도 전후에서는 10% 정도 더 담아도 돼요. 아, 그렇겠습니다. 그때는 목표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 기억나시죠? 예, 38만 원. 예, 그렇게 보시면 무리는 없을 거예요. 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제가 이번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기다립니다. 포토 받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성루입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LS 산전예. LS 산전이시고요. 네. 매수가는요? 5만 천 원, 예. 5만 천 원이시고 비중 예. 어떻게 되십니까? 아, 30%예. 30%요. 예,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그거 매도 시점 알고 싶은데요. 매도요. 예. 예, 언제 사셨어요? 아, 이거 조금 됐어요. 조금 어떻게 됐어요? 한 1년 좀 됐어요. 1년이요? 예. 1년요? 예. 1년인데 5만 천 원에 어떻게 사세요? 아니, 그 전에 조금 내려갈 때 예. 좀 가지고 있으니까 좀 오래됐어요. 그 5만 천 원이 맞습니까? 아, 아니에요. 옛날에. 예, 예. 그래요. 그냥 뭐, 예.
자, 일단은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이고, 예. 자, 일단 이 자리에서 지금 바닥은 나왔습니다. 바닥이 나왔고, 대신에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전에도 이 LS 산전을 좀 문의하신 분이 계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종목군이 여기 6만원대까지 가더라도 시간이 애복 걸려요, 사실. 예. 왜 그러냐면, 일단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 있는 이 봉이 혹시 보이십니까? 화면에? 예. 예, 이 봉이 뭐냐면 7월달에 올라온 봉이잖아요. 자, 7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월 23일 날 실적에 대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는 실적이 있었어요. 뉴스가. 자, 그러면 그때 누가 샀는지를 보면 자, 여기에 이 올리는 파동. 예, 여기서 기관이 미리 알고 이거를 샀어요. 맞죠?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를 못 뚫고 내려왔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는 미리 정보를 캐치한 애들이 미리 샀던 영역. 그럼 여기 요 가격대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그게 지금 54,000원대까지입니다. 그럼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보면 되는데 자, 근데 웃긴 게 여기 이 가격대에서 밑으로 한 번 더 내린단 말이에요. 요 자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과매도 구간입니다.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과정. 그러면 거기 밑에서 얘네들이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의 주포는 지금 누굽니까? 기관이겠죠? 기관이 오늘도 들어왔잖아요, 어제도. 기관의 매수세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앞에서 여기 물량이 떨어진 자리. 자, 요 자리죠. 자, 요 자리 어때요?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요 자리를 또 돌파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요런 자리 59,000원대를 돌파하는 데까지도 지금부터 최소 내년은 돼야지만 돌파가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면 그렇게 좀 더 판단하시고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거를 감안하시고 들어가실 거면 1차적인 목표가는 59,000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사실 중간쯤에 끊어줄 수 있는 그 가격대는요? 아니, 여기서 59,000원까지 바로 가는데 왜 중간에 왜 끊으세요? 59,000까지는 괜찮다 이 말씀입니까? 예. 대신에 이 자리 58,900원 돼서 안 팔았는데요 가지 마시고 58,000원, 59,000원 그 가격대에서 팔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대응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떤 점을 궁금하시죠? 앞전에도 한번 했는데, 예. 사마 네트워크스. 네네. 1,520원에 20% 했는데. 1,520원에 20%, 예. 예, 근데 그때 지금 전문가님께서. 네. 1,650원에 매물이 많다. 네. 그래서 익신을 하라 그래서 오늘 절반 익신을 했거든요. 잘하셨네요. 이제 절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궁금해서. 일단은 전에 물어보셨던 측면에서 반등이 예상보다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네, 다행입니다. 그죠?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손실 안 보셔서 축하드리고. 오늘 좀 주가 자체가 좀 강한 대량 거래가 수반됐던 건 좀 재료가 좀 나왔었죠. 최근에. 어떤 재료인가 아시나요? 예, 오늘 찾아봤습니다. 찾아보셨어요? 예. 골드문 유니버셜 미디어와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서 용역을 받았던 그 계약금이 좀 지급이 됐다. 그죠? 예. 얘기가 나왔고. 일단 하지만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일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실적 자체가 좀 재밌는 드라마는 많이 좀 찍어요. 그죠? 예. 드라마는 재밌게 많이 찍는데 실질적으로 이 드라마 제작사들 같은 경우가 수익이 안 나는 구조가 너무 출연료가 비싸요. 배우들에 대한 출연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PPL 광고를 통해서 좀 수익을 좀 걷어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 드라마는 재밌는 반면에 제작사가 이렇게 수익을 많이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구조가. 예. 자, 어쨌든 그러면 올해 실적적인 측면 작년도 적자로 마감이 되었는데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 자체도 합산해서 마이너스 9억 원 영업 적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우들의 출연료 좀 깎든지 해야 되는 판인데 어쨌든 간에 사마 네트워크스 주가 자체가 실질적인 계약금이 상대로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주가에 호재로 좀 작용이 되면서 나름대로 수익성이 좀 개선되지 않겠는가. 예상대로 드라마는 차곡차곡 진행대로 움직여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익절가하고 제가 팔아 놓으셨으니까, 그죠? 예. 익절가하고 추가적인 목표가에서 또 익절가 또 잡아 나가셔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는 일단 1,650원에 절반 매도하셨으니까 예. 오늘 대량거래 수반하고 나서 9%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들어올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오늘 외국인들이 3만 정도 들어왔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외국인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검은 머리 외국인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예. 기관들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왜?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목표치를 일단 여기서 한 단계 더 본다면 1,8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 1,800원. 그러면 1,800원을 뚫고 지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절반만 팔까요? 아니, 1,800이 지지가 되면 이제 지켜보는 거죠. 절반 팔아놨으니까. 예. 그죠? 지켜보고. 근데 밑으로 만약에 얘기해서 내일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약세 출발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시장에서 시초가보다 약간 마이너스권 시작을 한다면 엄봉을 하나 살짝 붙여놓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정도. 예. 그거는 이제 눌림목 조정이라기보다는 마디 조정인데 예. 이 마디 조정이 적절하게 들어오려면 1,600원 깨면 안 돼요. 예. 1,600원. 그러면 지켜보더라도 1,600원이 안 깨어지면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일도 1,600원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루 이틀 지켜보시다가 예. 마디 조정 정도만 주고 난 다음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오면 1,800원대까지 한번 목표가를 한번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가 왔네요.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성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오픈돼 있어요. 오픈 베이스요. 네네. 예, 그래요. 매수가 얼마십니까? 2,320원에 30%요. 2,320원에 30%요. 예, 예. 그래요. 어떻게 사셨어요? 아니요, 뭐, 그냥, 예. 그때 뭐, 안철수, 하여튼, 그냥 테레비 보고 샀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못 하셨어요. 예? 네, 못 하셨다고요. 왜 그거를, 왜 이 자리에서 굳이 2,320원이라는 값어치를 주고, 아깝잖아요. 돈 아깝잖아요. 그냥 너무 그러니까 높게 너무 사셔가지고. 고점에서, 네. 사고 보니까 너무 고점인 것 같더라고요. 사기 전에 많이 그런 올라- 생각 하셔야지. 사고 난 다음에. 자, 뭐 웃으니까 좋은 겁니다. 일단은, 예. 이 종목이 조금 빠질 수 있어요. 왜 빠질 수 있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가 이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 딴 거 없습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안철수 의원 관련주겠죠. 그러면 지금 예. 종목군에서 여기 일단 이 첫 번째 상승이 나타났을 때, 예. 발언을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재료가 노출되면서 올라왔다, 그죠? 예. 근데 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누군가는 들어갔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올 수 있었는데, 자, 그 자리가 시작됐던 자리, 바로 이 자리겠죠? 이 자리 하단에 1,700원에서 1,600원 요 자리까지는 빠질 수가 있어요. 아, 예, 그거를 참으실 수 있으면 예. 들어가시고, 이 힘들 것 같은데 하시면 지금이라도 저는 정리하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이 종목군이 지금의 테마성 재료로 해서 곧장 이 2,300원 돌파해서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물량 자체를 조금 더 모아야 되는 과정이고, 거래량이 보시면 이제 일률적이지 못하고 많은 거래량, 두서없는 불규칙적인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종목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밖에 안 돼요. 예.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서로가 싼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 결국에 일봉성으로 봤을 때, 자, 요 양봉이 시작됐던 자리, 바로 이 자리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그 자리가 얼마냐? 1,750원에서 1,770원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반등 시 얼마? 요 자리겠죠? 요 자리가 2,300원, 2,250원. 그 가격대 이상에서는 정리하시고 빠져나오신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예? 전량 매도 할까요? 네, 그러면요. 예. 예, 그렇게 대응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을 궁금하시죠? 네. 코롱 글로벌. 코오롱 글로벌. 네. 예, 매수가 어떻게 비중은 되시나요? 40 네? 매수가 매수가는 21,990원요. 21,990원. 비중은요? 비중은 40%. 40%. 많이 좀 실으셨네. 네네. 조금, 그렇게. 이거 주가 21,950원이면 뭐 8월, 9월 이때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죠? 네네.
일단 고른 글로벌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 수주 계약 공시는 좀 많이 있어요. 네. 주택 경기 관련해서 일단은 제가 일전에도 그 건자재 관련 조업항을 좀 해드리면서 네. 우리나라의 현재 그 주택 경기 부분은 상당히 괜찮아요. 네. 그죠? 내구적으로도 괜찮고 주택 인허가율도 70%까지 되고 착공률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그런 글로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좋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올 2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은 그나마 전년 동기하고 같이 이루어졌는데 네. 실질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죠? 물론 이제 네, 주택 매도 경기 타이밍을 놓치고. 예, 네. 말씀하세요. 네, 매도 타이밍을 네. 한번 그러니까 잡았었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제가 매수가하고 거의 같은 금액에 잡았었는데 네. 혹시 싶어서 음. 제가 그냥 조금 반은 이제 매도를 하고 반은 지금 갖고 있었거든요. 반은 갖고 계시고. 네, 많이 사셨네 그럼 처음에. 네네. 그 다른 주식은요, 네. 제가 수익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요것만은 계속 내려가서 네. 매도 시점도 찾을 수도 없고 진짜 속상해요. 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뭐 추세가 한 단계 정도 밀렸다 이 정도 수준인데요. 네. 물론 일전에 이 주가를 한번 보시면 네, 2분기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적자, 단기 순이익은 적자인데 네. 주가는 어머니 한번 보십시오. 6,000원대부터 25,000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 왔잖아요. 네. 그럼 많이 왔을 때 고가권의 영역에서만 매수에 가담하실 때는 그 가격대 매수 시점에서 네. 만약에 주가가 좀 빠질 때 조금 빠르게 손절가는 정해놓고 들어가시는 게 맞았는데 아마 조금 밀리다 보니까 지켜보다가 아마 놓쳤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 주 구간에서 오늘과 내일 정도는 구간에서 매도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추세가 완전하게 이탈되는 가격대가 저는 15,700원, 15,800원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이 가격이 이탈되면 완전히 끝났다 이게 보여지고 단기간에 네. 반등이 만약 기술적으로 들어온다면 그 반등폭 크지는 않아요. 19,000원 정도 보입니다. 아, 그래요? 19,000원. 네, 그렇게 아시죠? 해서 매도해도 그나마 괜찮아요. 예? 그 시점에서 매도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하락하니까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청자님 네. 거래가 없어요 지금 그죠? 네네.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시가총액 2,700억짜리인데 거래가 오늘 네, 11,000주 됐어요. 그죠? 제가 11,000주 됐던 좀 거래도 뭐 실질적으로 지금 뚜렷한 주체도 없고 네. 기관들도 실제로 강하게 들어오는 기관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은 어차피 본전 가격대까지 가서 파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는 이제 잘라줘야 되는 가격대인데 네. 지금 가격대에서 추세가 완전하게 좀 조금 높게 본다. 16,000원 깨어지기 전에는 네. 들고 계시고요. 네. 그 전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19,000원 정도 가격대 오면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위로 갈 때마다 물량을 줄이세요. 네. 예? 아시겠죠? 네네네네. 본전 가격대 그러면 갈 그 때 시점이- 동안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제가 보니 한달 길지는 정도 않을 갈까요? 거예요. 길지는 않을 겁니다. 길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지금 매달아 놓고 있는 시점에서 네. 추세가 하락이든 상방이든 분명 방향성이 최근에 조만간에 결정이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아마 주고 빠질 거예요. 빠지더라도. 네. 그때 19,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자, 이번 주 강연에 있으시죠? 네, 네, 강연에 있습니다. 완전 먼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KTX 광명역, 지하철 1호선 광명역에서 제가 강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고, 다행히도 최근에 추천드렸던, 제 LG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초록뱀은 10거래일 만에 120%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하고 같이 수익 공유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복구될 수 있습니다. 남은 연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같이 오셔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리 100% 축하드립니다. 자, 저도 일단 강연에 갑니다. 이번에는 전라도로 갑니다. 전라북도 전주로 가는데요. 유안타 정권 전주 주점으로 갑니다. 시간은 이번 주 토요일 11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많은 문의 전화 좀 주시기 바라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로 오시면 되고요. 완산구 8달로 한남 투신 빌딩 3층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에 꼭 사야 될
사놓고 가야 될 종목과 함께 여러분들이 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봐야 될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이상로 멘토님의 강연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정리한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